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유추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유방암이 2000년대에 막 늘어났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더 부유해지고, 옛날에는 솔직히 할머니한테 달걀 하나 먹기도 힘들었잖아요. 에? 근데 지금은 달걀은 누가 줘도 잘 안 먹어요. 에? 그리고 추석날, 설날, 미역국 끓일 때 고깃국 들어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고기 한 점이라도 넣으려고 하면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도 뭐 회식하면 고기에 돼지고기, 닭고기, 특히나 정말 가장 안 좋은 치킨. 예.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제가 닭가슴살, 기름기 없는 걸로, 고기를 먹더라도 닭가슴살을 먹고 조금 음식에 고지방식을 줄여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 얼마나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녁에 또 TV, 지금도 먹으면서 TV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침이라 좀 덜 하겠지만, 여러분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뭐 하십니까? TV 보죠. 앉아서 쥐포라도 이렇게 먹으면서, 또 이제 사과, 과일 먹으면서. 근데 조금 그 시간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시켜 사는 일 아니잖아요. 삶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지 누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몸 습관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마음 습관. 여러분 18번들이 다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18번. 아이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정말 안 돼. 응? 나 같은 사람이 뭐 그것이 되려고? 이런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랄지, 응?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늘 내 삶을 좀먹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성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늘, 오늘 또 저 같은 경우도 야, 내일 아침에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또 그날 어젯밤 그 순간을 내가 즐겨야 되는데, 내일 아침 7시 30분에 가려면 아이고 오늘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될 텐데, 그거 한 다음에 또 어떤 일 할 텐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달걀 있잖아요. 예? 자, 암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달걀을 이렇게 이어요. 이고 이제 달걀 생각을 하죠. 엄마들이 달걀 이고 가면서 이 달걀을 부화시켜 부화시키면 병아리가 될 거야. 병아리가 되면은 내가 이제 조금 더 먹여가지고 닭이 될 거야. 닭이 되면은 또 다른 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또 병아리를 만들어야지. 그럼 달걀이 또 만들어지고 그놈이 또 부화해가지고 또 닭이 되면 한 마리가 20마리가 될 거야. 20마리가 40마리가 될 거야 했는데 돌뿌리에 그냥 팍. 그러면은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내가 지금 이걸 이고 있다는 것이고 달걀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닭 100마리 만든까지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그냥 수술하고 치료하면 낫을 것인데, 제가 낫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안 돌아가셔요. 근데 저는 이건 30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께 치료해갖고, 이거 트레이닝 받고 나온 의사가 아니잖아요. 안 돌아가셔요. 그 대신 빨리 발견하면 돼요. 에? 그 대부분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요. 20년 전에 환자들의 인식과 지금 10년, 20, 많이 지났잖아요. 우리나라 의학도 발전했지만 핑크리본 캠페인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오늘 제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향상되고 계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신 환자들은 아이고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아이고 유방암이 있는가? 딱 깨어나게 되잖아요. 병에 대해서. 그래서 검진을 하게 되고,
병진에서 빨리 발견되고 병은 낫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은 특히나 암 환자들은 상상을 많이 해요. 어제도 그 어머니도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아, 이 어머니는 지금 상상을 많이 해버렸구나. 수술까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수술하고, 항암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 보고, 거기까지도 끝나면 좋은데, 내가 또 재발해서 또 죽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 저는 이제 보면 알죠. 얼굴을 보면은. 관상도 제가 보게 되잖아요. 30년 하다 보면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딸이, 어제 저녁에 밤에 제가 한 말입니다. 어머니 딸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손자 재롱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오.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나이가 한 65세 되는 할머니셨어요. 근데 할머니도 아니죠. 65세면 요새는. 근데 5년 전에 저한테 수술하신 환자분이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5년이 돼가지고 중증 환자가 끝나거든요. 암 환자들은 중증 환자를 해가지고 의료보험에서 5%밖에 비용을 안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지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도 중증 환자가 끝나고 어느 날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요, 5년 전에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저는 이제 다 잊어버렸죠. 근데 어머니,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만 잘 하시면 돼요. 제가 하란 대로만 잘 하시면은 어머니 절대 안 죽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나 봐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말을 꽉 믿은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꽉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5년이 지난 후에 저한테 이제 어머니 이제 5년 지났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만나시게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는 아무 걱정 없이 5년 동안 살았다고. 원장님이 저한테, 죽는다는 말을 안 해서 꽉 믿고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념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 신념이라는 게, 믿을 신이잖아요. 내가 믿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어떤 랍비가 한 분 계셨어요. 랍비가. 근데 어떤 여자가 하혈을 많이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평생을 하혈을 해서 절대로 이게 안 되는데, 어떤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 옷깃만 만져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특이특이 가가지고 그 사람 어깨만 딱 있는데 이거 하혈이 멈춘 거예요. 에? 하혈이 멈춰서 이제 그 랍비가 이제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야 이게?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요 선생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옷깃을 만졌더니 제 병이 나았습니다. 굉장한 신념이죠. 그죠?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 그래서 그 사람도 그랬어요. 내가 이 병을 낫게 한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이 병을 낫게 했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유방암 환자들 특히 정말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한다는 거. 그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할머니는 늘 웃고 계셨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지만 늘 가족들이 사랑하고, 가족들과 같이 5년 동안 잘 견디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과 암 환자들과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5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1년차 때는요, 처음 유방암 걸리잖아요. 가족들이요. 되게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한 7명이 딱 나를 둘러싸고, 예? 어머니 앉아 계시고, 아버님 앉아 계시고, 아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친척들까지, 또 어떤 때는 그 친구들까지. 가지고 딱 굉장히 위압감 느껴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는 엄청난 환자도 사랑을 많이 받죠. 또 수술해갖고 입원해 있으면은 환자들은 다 알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생판 안 오던 친구들도 20년 된 친구도 오면 너 소식 듣고, 에? 너 아프다더니 어쩌냐 와서 이야기해주고 너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에?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환자가 괜찮거든요. 2년, 3년이 지났어요. 안 죽거든요. 4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 사람이 유방암 환자인가. 머리도 멀쩡해지거든요. 항암하면 머리가 빠지잖아요. 근데 항암 끝나고 1년 후면은 완전히 머리도 정상적이거든요. 유방암 환자는 겉에 보기에 암 환자 같지 않아요. 멀쩡해요. 먹는 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환자들이 어째요? 환자 본인은 내가 평생을 또 환자인 척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환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분 나름대로 또 자기의 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그 품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가 아픈 척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괜찮다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관심을 줘야 되는데 관심을 안 줘요. 처음에는 유방암 환자들의 관심의 가족들의 정도는 피크로 갔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환자들은 거꾸로예요. 이때는 이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줘요. 그런데 이렇게 완만하게 가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둘이 싸우게 돼요. 부인은 유방암이랑 여자들이 많은 병이니까 남편이 좀 더 옛날같이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그렇게 떼거리로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수술하고 6개월마다 이제 끝나고 검진하러 오잖아요. 딸랑 혼자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엄마 혼자 다니게 하지 마. 사실 이렇게 수술하고 그때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론 가족들도 받아요. 가족들도. 기다리는 가족은 오직 하겠어요. 사실 이제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항상 배려하고 살아야 돼요. 배려라는 것은 일방적인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환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사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같이 사랑을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너무 일방적이어도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같이 서로 배려하는 거. 말같이 쉽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것을 도와주시면 돼요. 유방암 환자들은 손을 많이 쓰지 말게 하잖아요. 오른쪽 손이면 임파선 많이 있으면은 손을 많이 쓰게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손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손이 붓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설거지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게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무거운 물건은 남편이 들어줘야 돼요. 근데 남편들이 대부분 그냥 가시잖아요. 요새는 안 그러죠. 요새는 이제 같이 하는데 어쨌든 유방암 환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배려고 관심이에요. 근데 한 2년, 3년 지나면 환자들은 마음이 변해요. 이제 나는 일반적인 고통 사람이지 평생을 내가 유방암 환자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평생 선생님 아니잖아요. 저도 평생 의사 아니에요. 저는 병원에 있을 때만 의사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운동하러 갈 때는 운동하는 사람이지 제가 무슨 의사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평생 자기 예를 들어서 엄마, 엄마한테서는 이제 딸이잖아요. 자기 이름표들 있잖아요. 딸, 또 뭐 결혼해서는 부인, 시어머니한테는 며느리 이렇게 이름 딱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름표들이. 그중에 유방암 환자는 유방암 환자라는 이름 딱지를 하나 붙였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딱지는 영원한 주온 글씨가 아니다고요. 이거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옷과 같은 거다고요. 옷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그 새 옷 입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암 환자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암 환자가 아니라는 거. 그냥 사세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재미있게 사셔야 돼요. 정말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몸도 잘 다루고 마음도 잘 다루면 병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은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가 운동이에요. 운동과 음식. 여러분 운동이라 하니까 너무나 넓은 개념이잖아요.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또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적어도 4번 내지 5번 1시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제가 정말 권장하고 싶은 그 운동은 걷기 운동이에요. 근데 걸을 때 여러분 저도 비엔날레 근처에 살아가지고 비엔날레 아침 산책을 많이 해요. 근데 엄마들이 비엔날레를 걸어가잖아요. 그럼 많이 보시죠? 예. 그것도 아주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1시간 정도 가장 중요한 것이 유산소 운동에 우리가 에어로빅 한다 그러잖아요. 에어로빅이란 말의 의미는요. 지금 이렇게 땀이 약간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약간 땀이 나는 정도. 그것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무등산 한 바퀴 뺑 돌아보는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무등산을 여러분이 간다. 그러면 산 꼭대기까지, 무등산뿐만 아니라도 다른 산에 간다 할지라도 산 꼭대기까지 가서 성취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다가 좀 즐기세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목표지향적으로 살아가요. 나는 이걸 꼭 해야 돼. 근데 그러지 말고 좀 여유롭게 그냥 가다가 좀 쉬고 쉬었다가 또 땀 나면 또 땀 식히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좀 삶을 즐기는 그리고 음식도 좀 옛날에 제가 아까 전에 일기를 써보라 했잖아요. 이런 음식을 너무 내가 했다면 이제는 음식을 좀 바꿔보는 그런 스스로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한들 여러분 인터넷 보잖아요. 또 유튜브란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오면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얼마나 특별한 이야기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재밌게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저도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정말 이런 이야기가 맞지 않을까. 정말 재밌게 잘 사세요. 유방암 환자로 사실 것은 치료받을 때만 그렇게 사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산티아고를 갔어요. 여러분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아시죠? 참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걸었는데 그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인상적이었냐? 대부분 혼자 오거나 둘이 오거나 그러는데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왔어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여자였어요. 8살 된 애하고 8살 된 여자아이와 11살 된 남자아이
둘이 데리고 엄마예요. 엄마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애들 두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어디서 왔니? 나는 한국에서 왔어. 너는 어디서 왔니? 넌 캘리포니아. 아, 그래? 너 뭐 하는 사람이니? 수학 선생이야. 그렇게,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나는 이제 의사야. 그래, 나 근데 유방암 전공하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크게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유방암 환자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너 왜 이렇게 산티아고 왔니?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실 1년 전에 오른쪽 유방 수술했는데 자기는 남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헤어지고 유방암이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수술을 양쪽을 다 했대요. 한쪽은 사실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좀 그런가 봐요. 안젤리나 졸리도 예방적으로 막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둘은 계속 키워야 되겠고 자기가 재발하고 이렇게 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스스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 수술했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꾹꾹 눌러봤어요. 너 만져봐도 되니? 그랬더니 요새는 유방암 수술하고요. 유방암 다 없앤 것도 있지만 부분 절제할 수도 있고 전체 없앴지만 동시 성형수술을 많이 해요. 동시 성형수술. 그것이 또 보험이 돼요. 올해부터 보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근데 너 어떻게 해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용기를 냈대요. 자기 삶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 주치의한테 물었대요. 미국에 있는 유방암 전문의한테. 나 이거 산티아고 갈 수 있을까? 너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 너 가라. 그래가지고 오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긴 시간을 2달 정도를 잡고 아주 천천히 보통 사람들 1시간 쫙 목표 지향적으로 가면은 나 여기 가서 깃발 탁 꽂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여러분이 정말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로 생각하면 어쩔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유방암에 걸렸더라도 여러 가지 상상의 감옥 속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내 몸을 정말 잘 가꾸고 내 마음을 정말 잘 가꿔서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내 습관을 바꾸고 내 마음, 내 습관도 긍정적으로 바꿔서 내가 정말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요것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자리하시고요. 네, 예. 오늘 이 건강 특강 들으면서 건강에 대한 상식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뭐 삶의 자세라고 할까요? 그러게 뭐 수술이다 뭐 이런 아주 얘기 재밌게 전혀 들었습니다. 안 나오고. 네. 근데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너무 경치만 보고 걸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때는 많이 빠졌다가 다시 쪘죠. 그러네 운동을 평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요. 예. 네. 네, 환자 입장에서 이렇게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편해질까 그럼요,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객석에서 누구보다도 공감하면서 얘기 환자분이 한 분 들으셨을 나오셨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나경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수술 받으셨다고요? 네, 작년 예. 12월 네, 수술했습니다. 그래 아직 1년이 안 됐고. 그래서 네, 머리가 지금은- 짧으시고. 예. 네. 근데 머리가 잘 어울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말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항암하고 방사하고 이제 전부 끝나서요. 예. 지금 2달 이제 집으로 들어온 지 지금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아. 네. 지금 생활하면서 네. 그 전에 가졌던 이제 암이 제 삶을 이제 조금 많이 바꿨어요. 그 바꾸게 된 계기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네. 아마 제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큰 희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 못 하셨. 그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죠. 예. 늘 생활에 쫓기고 아이에게 쫓기고 예. 그다음에 집안일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예. 최명식 원장님께서 이제 힐링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명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명상을 통해서 제 자신을 많이 찾게 됐어요. 예. 예.
오늘 그럼 이 강의 내용에 격하게 공감을 좀 하셨나요?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네. 그럼 다른 분들도 이런 마음가짐이면 좋겠다라고 수술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네. 거죠, 아무래도. 네.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제 제 자신을 많이 사랑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암이 가져다 준 삶 또한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앞으로 제 자신과 제 모든 사람들을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암이 많이 네.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치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군요. 그럼요. 이제 네. 환자들도 이제 재활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재활 프로그램들이 암 환자들을 수술하고 항암하고 치료하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네. 요새는 이제 재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으니까 그 상처를 또 해결하는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예술 치료라는 걸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예술 치료 일환으로 뭐 명상을 한다 할지 요가를 한다 할지 뭐 웃음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예술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뭘 만든다 할지. 그렇군요. 예, 예. 이낙영 씨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입원하실 때는 친척분들 많이 찾아가셨나요? 네. 지금은 좀 지금은 혼자 어때요? 다니세요? 아직까지는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이 강의를 듣고서라도 네. 꼭 병원은 혼자 보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건강하게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다들 이제 우리 어머니들 나오셨는데 네. 유방암 워낙 관심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텐데 누가 네. 좀 궁금하신 질문? 질문, 예. 예. 예, 원장님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요즘 그 아까 음식에 관련돼 가지고도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그 현대 사회에서 네. 그 고칼로리적인 음식이 많아가지고 비만인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하고 마른 사람하고에 있어서 암 그 발병하는 그 비율 그거하고 네. 그리고 그 아기 네.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아. 그 엄마들이 많이 수유를 그 하기도 하지만 네. 또 그 직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수유를 안 한 사람도 많잖아요. 아, 예. 그 수유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의 그 차이가 암 있는지. 유방암 네. 걸리는 그게 비율이 어떤 어느 정도 차이가 네. 나는지. 그게 예. 궁금합니다. 네. 예. 먼저 비만과 유방암이 관련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방암이 원래 40대에 많았는데 요새는 50대가 많은 이유가요. 그 50대는 폐경이 되면서 어머니들이 비만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50대 이후에 비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나 유방암 환자들이 비만한 것은 정말 적입니다. 아. 왜냐하면 고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재료가 지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료가 많아지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잖아요. 그래서 고지방 식이를 좀 많이 그 비만이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엄마들이 젖을 먹인 경우와 젖을 안 먹인 경우하고 어떻게 유방암의 그 발병률이 차이가 있냐. 물론 유방암은 그 젖을 안 먹이는 사람이 먹인 사람에 비해서 더 확률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항상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젖을 안 먹였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암에 걸리고 젖을 많이 먹였다 그래서 유방암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방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답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젖을 안 먹였다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유방암에 관련된 전문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분들 중에서 내 신체에 뭐가 좀 이상이 있으시다라고 느끼시는 분이라든지 뭐 궁금하신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만나 뵙게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기 힘드신 분이에요. 진료 찾기가 힘드신 분이라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자가 진단을 해보면 네. 겨드랑이 밑에가 콩알만하게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예, 만져지는 게 예, 손에 바로 만져지시죠? 예,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면은 또 없어질 때도 있어요. 아, 예. 예, 그게 이방암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방이 큰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이렇게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궁금한 게 많으셔가지고 기본이 질문을 2개씩 하시네요. 네. 네. 겨드랑이 이모가 만질 땐 두 가지거든요. 네. 한 가지는 피부에 만져진 경우가 있고 그 피부 안쪽에 만져진 경우가 있어요. 피부에 만져진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거는 되게 피지낭종이어서 그 머리카락 겨드랑이 털 있잖아요. 털 아래에 비집밥이 있어가지고 만져진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져진 경우에는 임파선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방암하고 관련을 지으려면 유방에 멍울이 있으면서 임파선이 있는 경우에는 암하고 관련이 돼 있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으로도 많이 크게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걱정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예. 크기도 궁금해하셨어요. 예, 간단하게. 크게 걱정 안 해요. 만약 예. 걱정이 되시면 일단 병원에 가서 그 사진 찍고 엑스레이 찍고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초음파를 해보시면 예.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금방 합니다. 네. 그들은 전문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유방이 크냐 적냐 이거 비만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또 유방이 큰 사람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확실히 더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할 때도 초음파가 상당히 더 어려운 경우거든요. 예. 반드시 엑스레이가 또 그 사람들한테 더 유용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유방이 크잖아요. 몸도 크고 유방도 크고 기름지고 먹는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만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유방 큰 것하고도 관련이 있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앉아가지고 환자들이 왔을 때 유방이 엑스레이 찍어보면 유방이 이렇게 이만한 사람도 있고 유방이 이만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람들은 어머니 유방이 크시네요. 정기검진 꼭 하세요. 이런 네. 이야기를 꼭 합니다. 예.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 관련이 있다는 예.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들으신 것처럼 유방암도 조기 진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습관, 네. 음식 일기 쓰고 신념을 갖는 게 참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참 쉽지만 행하기가 참 어려운 예, 그런 그래도 해야 될것 습관바꾸기인데 같습니다. 이번 예. 주말과 네. 휴일 동안은 편히 쉬시면서 본인의 습관은 뭔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